자, 오늘의 라디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주제 화면에도 띄워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 솔브레인의 불화수소 테스트 통과 건과 그리고 일본의 추가 제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인터넷이나 떠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웨이퍼라든지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반도체 분야, 우리나라가 가장 어떤 산업 경쟁력이 있는 일본이 타격을 입히고 싶어 하는 그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웨이퍼나 블랭크 마스크가 또 일본이 점유율이 크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 추가 제재 건에 대해서 삼성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가보죠. 이 삼성전자가 이 생산은 솔브레인이 하는 거죠. 액체 불화수소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 내부 테스트는 정말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내부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이미 전해졌고, 그러면 사실상 공정 투입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브레인은 이 충남 공주 공장의 증설 라인, 이렇게 공장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이걸 9월 말부터 본격 가동하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대부분 수치로 보자면 거의 100%에 달하는 90% 이상의 액체 불화수소 추가분이 삼성전자를 위해서 증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다 공급을 해라, 이렇게 서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솔브레인의 액체 불화수소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적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 과정 굉장히 험난하단 말이죠. 거기서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이 이미 지난 24일 끝났고, 결과는 공정 투입이 가능한 품질로 나왔습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기 때문에 제 어떤 뇌피셜이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순도를 충족한 합격품이란 게 증명이 됐고, 솔브레인의 제품이 어떤 최종 테스트라고 할 만한 그런 관문을 뚫었고, 증설되는 물량의 100%를 삼성이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일본 정부의 이 수출 규제를 시행한 날부터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정부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주도해서 하고 있죠. 근데 불화수소나 어떤 PR 등에 대해서 그 제재가 나오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단 말이죠. 거기서 빠르게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품질 테스트 기간은 3개월도 걸리고 6개월도 걸리고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긴급한 상황인 만큼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거기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이 더 뭔가 시간 투자도 하고 더 신경 쓰고 더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빠르게 뽑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삼성전자가 솔브레인의 액체 불화수소 추가본을 공정에 투입을 한다면 당연히 일본 기업의 의존도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하이닉스도 건이 하나 있었죠.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삼성전자는 솔브레인에서 불화수소 공급처로 국산화, 그런 공급처로 보고 있고, 물론 머티리얼즈는 조금 더 R&D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솔브레인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탈일본 어떤 추세가 조금 빠르게 걸려갈 것 같아요. 이번 솔브레인의 액체 불화수소 테스트와 기체 불화수소를 함께 검토했는데, 기체 불화수소 공급 기업은 지금 후성 같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들이 제공한 이 기체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기 전에 찌라시는 돌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솔브레인이 불화수소를 지금 국산 불화수소를 처음 공급했다, 요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솔브레인은 전에도,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액체 불화수소를 삼성전자의 일부는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도가 서로 쌓인 기업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액체 불화수소는 최종 납품 기준으로 상당 수준 국산화가 진행됐다는 평가를 기사에서 쏟아냈었고, 저도 글을 옮긴 바가 있죠. 이번 삼성전자의 내부 테스트는 이 솔브레인이 이번에 증설한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언급을 했는데, 증설한 추가 생산분에 대해서
공정 투입이 가능한지, 그러면 점점 더 일본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거죠. 이 솔브레인이 생산하는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는 이미 삼성전자 공정 일부에는 사용되고 있었던 만큼 이제 일본의 이런 경제 제재, 어떤 무역 제재에 맞서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산화 방향성에서의 추가 생산분, 증설분도 공정에 빠르게 적용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의 이 공주 공장 증설로 추가 생산되는 이 고순도 불화수소의 양은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 생산에 충분한 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 기업에게 의존해왔던 이런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물론 당장 뭐 일본이 없어도 돼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성과가 나오고 있다, 요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순도, 고순도라는 게 그 5-9급, 12-9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솔브레인도 나름 그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미 원천 기술이 있는 기업이고요. 불화수소는 그런 데 사용돼요. 그러니까 회로를 모양대로 깎아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쉽게 말해서 에칭이라고 그러죠. 에칭 가스 해가지고 그 고순도 불화수소가 세척 과정,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솔브레인 당초 이 12월 가동을 목표로 충남 공주 공장을 4월부터 증설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어떤 긴급한 사태 이런 것들랑 맞물려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런 국산화에 계속 속도를 냈잖아요. 그래서 가동 시점을 좀 더 당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에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죠. 물론 그게 이유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안 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듯이 WTO 예외 규정으로 어떻게든 빠져보려는 그런 의도고,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경제적 제재를 하는 게 명백합니다. 아베도 그런 말을 했고, 그것을 거기 강제징용에 대한 어떤 판결에 건설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안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일본이고, 자, 불화수소를 포함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해서 수출 절차를 포괄적 수출허가에서 개별적 수출허가로 이렇게 바꾸면서 한국을 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이런 단계들을 밟아 나가려고 하고 있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반사, 이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솔브레인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규제조치 공문표도 또 봐야 되는데, 액체와 기체를 구분하지 않고 불화수소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화수소의 끓는 점은 19.5도입니다. 같은 불화수소 제품이라도 19.5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면 그것은 액체라고 부르고, 그 이상으로 온도를 높이면 당연히 기체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규제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에 일반적인 의견인데,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솔브레인 액체 불화수소 공정 도입에 대해서 이 국산 불화수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왔고, 거래처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진 못하겠지만 테스트 과정을 공식적으로 통과한 건 사실이다, 요 정도의 그냥 발표만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용 브랭크 마스크나 포토 마스크 이런 거를 아사히 글라스라고 있어요. 이 맥주 아사히 말고요, 아사히 글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사히라고 부를게요. 이전에는 호야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반도체용 포토 마스크는 이 반도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EUV용 블랭크 마스크는 또 포토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한 또 재료죠. 석영 유리 기판 크롬막과 감광액을 입힌 것을 말하는데, 주로 회로 패턴을 반도체 웨이퍼에 빛으로 쫙 쏠 때 그 원판이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호야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호야도 물론이고, 호야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긴 하니까, 그리고 미국 업체들을 상대로 마스크 거래 여부를 발빠르게 삼성에서 타진을 했습니다. 제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소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도죠. 이 과정에서 호야 측은 기존 3개월 물량인 반도체용 블랙 마스크 120개를 우선적으로 우린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의향을 전했고, 아사히 측은
호야가 제시한 물량의 무려 5배, 600개 가량을 일본 정부의 제재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 납품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전했습니다. 요게 거래가 최종적으로 성사가 됐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블랭크 마스크를 최소 6개월치 이상 지금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뭐 아사히가 일본 업체라는 점과 경쟁사인 인텔의 또 주요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뭐 화이트리스트 제재가 시행될 경우에 이번 합의가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러나 향후 안전장치나 다각적 검토를 해서 결국에는 아사히랑 지금 공식적인 합의를 본 상황이고,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게 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업체들도 협상 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제품의 질이나 뭐 어떤 최적화 측면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사히 쪽을 지금 보고 있고, 어떤 공식적인 합의가 두 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호야도 그렇고 아사히도 그렇지만 일본의 업체들은 어서 빨리 공급하고 싶어 해요.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거는 아베 생각이고, 일본의 지금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공급을 해야 자기네들이 살고, 만약에 자기네들이 공급을 안 하다가 얘네들이 뭐 어느 정도 막 완벽한 품질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게 공장이 돌아갈 정도로만 이것들이 대체가 되고 국산화가 되고 하면 걔네들의 밥벌이는 다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에서 삼성이 1위죠. SK하이닉스도 절대적인 어느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뭐 메모리 분야에선 2위고, 뭐 D램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런 압도적인 어떤 고객들을 잃게 되면 당연히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망하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망한다는 게 문을 닫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영업이익 하락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라도 몇 달치라도 제발 사주라는 입장이에요. 그것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고. 자, 좀 안타까운 뭐 그런 관계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일본 업체들도. 자, 뭐 일본 업체가 뭐 안타깝다는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전해드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나 어떤 의견이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저도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천 한번 정중히 또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